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경기전. 천년 된 은행나무가 노란 잎을 떨어뜨리는 이곳에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 왕의 초상화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전주 비빔밥은 특별한가? 전주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음식입니다. 비빔밥, 콩나물국밥, 막걸리, 그리고 의외로 초코파이까지. 하지만 이 음식들이 그냥 맛있어서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각각의 음식 뒤에는 600년 역사의 켜켜이 쌓인 이야기가 숨어 있죠. 오늘은 전주라는 도시를 음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도시의 역사가 어떻게 밥상 위에 올라오는지 그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지요.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이곳 전주를 본향이라 부릅니다. 왕조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지요. 태조 사후 그의 어진은 전주 경기전에 모셔집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의주로 피난 가면서도 태조 어진만큼은 전주에서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만큼 전주는 왕실에게 특별한 곳이었어요. 이 특별함은 전주 사람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이 나온 고장이다. 양반들은 더욱 기품을 차렸고 선비들은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은 식문화로도 이어졌지요. 조선시대 전주는 궁중 음식이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전주로 오가는 관리들이 많았고 왕실과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비빔밥은 흥미로운 음식입니다. 사실 비빔밥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비벼 먹었다는 설, 농번기에 빨리 먹으려고 만들었다는 설. 하지만 전주 비빔밥은 좀 다릅니다. 전주 비빔밥의 핵심은 정성입니다. 재료 하나하나를 따로 볶고 각각의 맛을 살립니다. 시금치는 시금치대로, 고사리는 고사리대로, 도라지는 도라지대로, 그리고 그 위에 육회를 올리고 황포묵을 얹고 콩나물을 더합니다. 이건 급하게 비벼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드는 격식을 갖춘 음식이죠. 조선 후기 문헌 동국 세시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여러 가지 나물을 밥에 비벼 먹는데 이를 골동반이라 한다. 골동반, 즉 비빔밥은 귀한 손님을 접대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전주의 양반가에서는 이 비빔밥을 더욱 화려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궁중의 방식을 따라 재료를 아끼지 않고 색과 맛의 조화를 추구했지요.
그래서 전주 비빔밥은 다른 지역 비빔밥과 다릅니다. 단순히 비벼 먹는 밥이 아니라 전주라는 도시의 자부심이 담긴 작품인 거죠. 비빔밥 한 그릇에 담긴 이야기, 왕조의 본향이라는 자부심, 궁중문화에 대한 동경, 그리고 음식에 대한 정성, 이 모든 게 고추장과 함께 비벼집니다. 하지만 전주가 양반들만의 도시였던 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전주는 전라도의 상업 중심지로 성장합니다.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쌀, 배, 생선, 약재가 거래되었죠. 장사꾼들, 침꾼들, 보부상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격식 있는 비빔밥이 아니었습니다. 빠르게, 든든하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콩나물국밥입니다. 전주 콩나물국밥의 역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남부시장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콩나물은 값싼 재료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서민들이 즐겨 먹던 채소였죠. 여기에 밥을 말고 뜨거운 국물을 부으면 한 그릇에 밥과 국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전주 콩나물 국밥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해장입니다. 전주는 막걸리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쌀이 풍부한 곡창지대였으니 술도 많이 빚었죠. 시장 주변에는 주막이 많았고 장사를 마친 사람들은 막걸리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속이 더부룩한 채로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콩나물 국밥이었습니다.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은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뜨거운 국물은 속을 풀어주고요. 여기에 새우젓을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지고 고춧가루를 뿌리면 얼얼한 맛이 정신을 깨웁니다. 전주 콩나물 국밥은 서민들의 생활에서 나온 음식입니다. 비빔밥이 양반가의 자부심이었다면 콩나물 국밥은 시장 사람들이 생존이었지요. 재미있는 건 이 두 음식이 전주에서 공존한다는 겁니다. 같은 도시에서 양반의 음식과 서민의 음식이 각각의 자리를 지키며 발전했습니다. 남부시장은 지금도 전주의 심장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북적이고 콩나물 국밥집들은 여전히 손님을 맞이합니다. 100년 전 그 짐꾼들처럼 오늘의 직장인들도 뜨거운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지요. 콩나물 국밥 한 그릇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장사치들의 땀, 막걸리의 취기, 그리고 다음 날을 살아가야 하는 서민들의 의지,
그게 바로 전주 콩나물 국밥의 진짜 맛입니다. 20세기 전주는 또 한 번 변화를 맞이합니다. 일제강점기 전주는 전라북도의 행정 중심지가 됩니다. 일본인들이 들어오고 근대식 건물이 들어섰죠. 지금의 객사길, 태평로 일대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 전주의 양조업은 더욱 발달합니다. 일본식 정종 공장도 생겼지만 전통 막걸리 양조장도 여전히 성업 중이었죠. 막걸리는 전주 사람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농사꾼은 들에서, 장사꾼은 시장에서, 선비는 객사에서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전주의 막걸리는 쌀이 좋아서인지 맛이 부드러웠다고 합니다. 해방 후 전주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바로 영화입니다. 1950년 그리고 60년대 전주 고사동에는 영화관이 즐비했습니다. 전주극장, 중앙극장, 아카데미극장. 전주는 서울 다음으로 영화관이 많은 도시였죠. 왜 전주에 영화관이 많았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주는 전라북도의 중심지였고 인근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또 전주는 예로부터 문화와 풍류를 즐기는 도시였죠. 젊은이들은 고사동 영화관에서 데이트를 하고 인근 다방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영화관 앞 포장마차에서는 떡볶이와 순대가 팔렸고 분식집에서는 막걸리가 제공되었죠. 이 시절의 전주는 활기찼습니다. 양반의 도시, 서민의 도시를 넘어 젊음의 도시가 된 거죠.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고사동은 쇠락합니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외곽에 생기면서 구도심의 영화관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고사동은 여전히 영화의 거리로 불립니다. 옛 간판들이 남아있고 낡은 건물 사이로 그 시절의 기억이 스며 있지요. 최근에는 이곳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되살리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전주의 막걸리와 영화, 언뜻 보면 상관없어 보이지만 둘 다 전주 사람들의 여유를 보여줍니다. 일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한 잔 기울이고 영화도 보는 삶, 그게 전주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전주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곳 한옥마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1930년대에 형성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이 도심을 장악하자 조선인들이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을 짓기 시작한 거지요. 저항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겠다는. 하지만 이 한옥마을이 관광지가 된 건 비교적 최근입니다. 2000년대 이후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정비하고 관광명소로 개발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지요. 지금 한옥마을은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 길거리 음식을 먹는 사람들, SNS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전주인가 하는 질문이죠. 한옥마을의 초코파이는 유명합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치즈 핫도그, 버블티도 인기고요. 이런 음식들은 전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먹으러 전주에 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 초코파이는 전주에서 탄생했습니다. 1974년 전주의 한 제과 회사가 초코파이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죠. 전주 공장에서 처음 생산된 이 과자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팔려나갔습니다. 초코파이와 비빔밥, 이 조합이 어색하다고요. 하지만 이게 전주입니다. 전주는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왕조의 본향이라는 자부심을 지키면서도 서민의 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영화관을 세우고 초코파이를 만들었죠. 전주의 진짜 정체성은 순수한 전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통을 소화하며 변화하는 능력이죠. 한옥마을이 관광지가 된 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 국밥도 처음엔 시장 상인들의 음식이었지만 지금은 전주의 자랑입니다. 100년 후에는 초코파이도 전주 역사의 일부로 기억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전주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게 600년 동안 전주가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오늘도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한복 입은 관광객이 초코파이를 먹고 경기전에서는 여전히 은행나무가 노란 잎을 떨어뜨립니다. 남부시장에서는 콩나물 국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객사길 한정식집에서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비빔밥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게 전주입니다. 전주를 음식으로 읽는 여행 어떠셨나요? 우리는 비빔밥에서 왕조의 자부심을 보았고 콩나물 국밥에서 서민의 삶을 읽었습니다. 막걸리에서 여유를 느꼈고 초코파이에서 변화를 목격했죠. 한 도시의 역사는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밥상 위에도 시장 골목에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도 역사는 살아 숨쉽니다. 전주는 그걸 가장 맛있게 보여주는 도시입니다. 다음에 전주에 가시게 된다면
비빔밥을 먹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한 그릇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는지. 콩나물 국밥을 먹으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이 자리에서 누가 이 국밥을 먹었을지.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음식은 시간을 먹는 겁니다. 역사를 먹는 거죠. 전주에서 맛있는 역사 한 그릇 드시길 바랍니다.